인도 모디, 시진핑 그거 저기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거 이런 것도 잘 꼭 규탄까지 해야 되냐? 규탄은 하겠는데 우린 경제 제재는 동참 안 해. 우리는 에너지 싸게 사야겠어. 이런 태도였다가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전쟁을 하세요? War in our era. 우리 시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배워야지 안철수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빨갱이가 있남요? 이게 아니고 그 안철수 씨 영어 잘하니까 Communist in our era가 아니고 War in our era. 요즘 세상에 전쟁이 가능하남요? 그 소리예요 저게. 심각한 말 했다니까요. 모디는 근데 이제 모디도 떡을 만질라. 모디 떡은 뭐냐면요. 세상 시끄러워지면 파키스탄 군부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정말 복잡한 관계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잡아 죽일 때 군부가 제공한 정보 가지고 잡아 죽였을 거예요. 파키스탄 군부가. 복잡한 관계예요. 또 파키스탄 군부는 한쪽으로는 중국, 한쪽으로는 미국, 한쪽으로는 러시아 다 손 거래하고 이래요, 거기는. 왜냐면 거기는 미국한테, 야, 당신이 우리 아니면 누구랑 거래하려 그래? 우리가 러시아나 우리가 중국이랑 확 붙어버리면 당신 고생할걸? 이러면서 그걸 개기는 거예요. 인도도 좀 그렇지만 파키스탄 더 개긴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미국이 파키스탄 결국 손절할 거다. US 파키스탄. 파키스탄을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팩이라고 쓰거든요. 파키스탄의 앞 글자만 따서. US 파키스탄 고리가 단절될 거고, 인도 위상이 올라갈 거고, 우리가 캐스팅 보드 잡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거 박수 친 거예요. 또 그동안에 또 저기 가스나 석유도 좀 싸게 사서 쓴 거 그게 모디가 탐냈던 떡이죠. 하다못해 터키 에르도간도 떡을 탐냈다고요. 이 터키가 탐낸 떡도 이 인도랑 비슷해요.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몰도바도 접수하는 거거든. 그럼 루마니아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납작 엎드려. 그러면 루마니아 엎드리면 그 아래 불가리아도 납작 엎드려. 그리고 나서 그리스 발칸반도예요. 거기 이짝저짝인 나라들 조그만 거 그거 옛날 유고슬라비아로 섞여 있다가 서로 막 싸움 나고 그랬던 데인데 거기는 여기저기도 아니게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터키의 숙적 그리스만 남는 거야. 그 남쪽 끄트머리에. 근데 그리스는 약체야. 그런데 그 힘 좋은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올 수 있냐 없냐 관문은 누가 갖고 있냐? 터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터키 입장에서는 야, 러시아가 대충 먹어도 우리는 중간에서 지금 완전히 꽃노래패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에르도간이. 그 꽃놀이패 영향력 가지고, 야, 미국한테, 야, 그리스 너희 돕지 마. 그래, 그리스 패고. 그 다음에 지금 에르도간이 탐내는 건 어디냐면 수에즈 운하하고 리비아 유전을 탐내요. 그래서 리비아의 반정부적인 세력을 뒤에서 부르질러 가지고 에집트랑 싸움을 붙이고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쪽 먹으려고 에티오피아를 지원해서 에집트랑 싸움 붙이고 있잖아요. 왜냐면 에집트는 지금 에티오피아의 그 댐을 막아나갔고 나일 강물의 수위가 줄어들어서 에티오피아랑 지금 그 실존적 차원의 분쟁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에티오피아 편을 들고 있다고요, 터키가. 에르도간이 좀 답이 없는 인간이에요. 아니, 터키가 지금 인플레이율이 올해 들어서 80%라니까요, 80%. 그래서 이게 이제 에르도간이 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에르도간도 떡을 염두에 두고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러시아의 에너지도 안 끊고 이제 장사 쭉 하다가 러시아 편도 들고 바이락타르 들어오는 또 우크라이나 팔고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장사를 하던데 이게 판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8월 7일 날 뭐라 그랬냐. 러시아는 크리미아를 포기하셔야죠. 지금 크리미아는요. 조금 이따 기시로 말씀드리지만 돈바스 괴뢰공화국이나
루한스크 괴뢰공화국과 다릅니다. 크리미아는 러시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해요. 왜냐? 크리미아 공화국을 세우고 또 군사도시인 그 안에 있는 세바스토폴은 또 다른 공화국 세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리미아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공화국을 러시아의 남부 연방지구 Southern Federal District에 결합을 시켰어요.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러시아 남부 연방지구가 러시아 영토의 일부예요. 러시아 남부 연방지구는 어디냐면 카프카즈 산맥의 북쪽으로서 지금 흑해와 아조프에 연결된 아조프에 연결된 그 지역이에요. 그 소치 그거 했던데 동계올림픽. 근데 그런 언저리에요, 거기가. 그거랑 같은 그 행정구로 엮었다고요. 그거의 한 일부분으로. 따라서 지금 푸틴은 뭐라고 협박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크리미아를 공격해서 진공해야 그럼 러시아에 대한 침공이야. 그건 따로 계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걸 똑같이 하려고 지금 루한스크랑 돈바스를 이 와중에 주민투표를 해서 공화국에 러시아 남부 연방구에다가 가입시키려고 지금 주민투표 준비 중이에요. 며칠 전부터 그래요. 엊그저께부터.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 주민투표 끝나기 전까지 법률 형식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법 형식 명분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 일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러시아 남부 연방구에 그 두 개의 괴뢰국에 가입하기 전에 괴뢰국을 다 진압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그것도 서두를 필요 없는데 그렇게 어차피 명분인데 뭐 진압하게 되면 명분으로 보면은 러시아 침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주민투표를 해서 우리 지금 연방구에 가입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고 나면 침공하면 러시아의 명분 논리로만 따지면은 러시아 침공이 돼요. 그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흉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르도간 입장에서는 흑해나 크리미아를 그 위쪽을 다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자기는 관문을 장악하고 자기는 나토 국가니까 나토 미국과 한쪽은 나토 미국 한쪽은 러시아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많이 삥을 뜯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는 크리미아 포기해야 됩니다. 크리미아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한스크 괴뢰국이나 돈바스 괴뢰국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거긴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그 소리예요, 저게 지금. 8월 7일이 아니라. 근데 이걸 쭉 정리를 해놓고 나면 제일 꿈이 크고 제일 몸집이 큰 놈이 제일 많이 손해봐요. 그게 시진핑이에요. 지금 시진핑과 중국의 군당 체제요. 엄청 손해본 겁니다. 우크라 전쟁 최대의 피해자예요. 저기가. 첫째, 세계 경제가 급냉하는 바람에 지금 꼬라박히고 있는 중국 경제가 더 꼬라박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어도 줄어들고 있고 달러 다 빠져나가서 그 자본 수지도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폭망하고 나면 이거 나중에 반복해 드릴 텐데요. 미국과 서방의 유일 공격 목표가 중국이 돼요. 이제 러시아 쪽은 이제 그 유럽 쪽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12국 솔리다리티, 12국 연대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더 그렇게 돼요,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제대로 포커스가 된 거예요. 단일 포커스. 세 번째는 뭐냐? 핵무장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몸집이 큰 슈퍼 깡패라도 침공은 자살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대만 침공 접수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일이라든지 대국 굴기라든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중국 그 군당 체제 이데올로기가 이제 중국인들한테 잘 안 먹힌다 이 소리가 된다고요. 또 이제 우리 언론에는 잘 안 나왔지만 또 우리 사고 치는 이 펠로시 노옹께서 여성 연세 많으신 또 원로 정치인께서 또 좀 이상한 행보를 보였죠.
떠들썩하게 대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 가지고는 아마 성에 안 찬 모양이에요. 이번엔 아르메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르메니아 가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행보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행보인데 저는 이게 왜 이 정도까지 이런 문제성 있는 행보를 해야 되나 좀 갸우뚱합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주도한 나토가 CSTO예요. 그러니까 S가 Security, Common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공동 안보 조약 기구인가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주저앉으니까 CSTO가 지금 해체 수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빈집털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거 한번 다뤄드렸는데 지난 10일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물과 초지를 둘러싸고 원래 타지키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이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여러 번 싸운 적이 있는데 양쪽 다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의 대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차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막사랑 거기 지키는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나라가 딱 보니까 러시아 이번에 끝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이 왜 감히 싸울 생각을 하는지 명색이 러시아 군기지가 양쪽 다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보기에 러시아가 이제 망했거든. 이참에 그럼 우리 그동안 눌러놨던 싸움 몇 번 투닥거렸지만 한번 대차게 붙어보고 퍼버벅해서 매일매일 싸움의 강도가 커지고 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 원 없이 싸워보자. 그런데다가 중국은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샹하이 그 협력기구,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SCO에서도 딱 그 행보를 보였지만 이 석유가스 3탄, 이미 그 3탄의 석유가스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여기에 대해서 어깨 두들기면서 나랑 같이 가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내가 접수할게. 빈집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벌써. 그러면서 푸틴한테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의심도 많이 들고 걱정도 많이 해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제 푸틴은 밟아서 약호를 죽이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이 3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3탄은 지금까지는 석유가스를 두 군데로 파는 거죠. 하나는 러시아의 배급망을 통해서 간접 판매를 하고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직판을 하는데 직판을 해보니까 대접도 받고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석유 직판하겠다고 지금 막 꿀렁꿀렁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카스피해를 건너서 서방으로 연결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카스피해 건너는 그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극렬 반대했죠. 환경을 내세워서. 저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건너가면 어디로 가냐? 아제르바이잔으로 건너갑니다. 카스피해 건너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사고 친 거예요. 또 뭐냐면, 이 아제르바이잔은 그동안 러시아한테 이제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이 이게 자꾸 서방이랑 연결되고 이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랑 연결됐고요. 아제르바이잔이 그 유명한 바쿠 유전이 있는 데입니다. 히틀러가 노리고 들어갔던 그 유전. 그 카스피해 그 연안에 있는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쭉 저기랑 연결해왔죠. 서방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서북 쪽에 있는 조지아로 파이프를 빼고 조지아가 터키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터키로 파이프가 넘어가서 그다음에 터키 쪼르륵 건너뛰어 가지고 그리스 갔다가 또 그리스 발칸반도 쪼르륵 건너뛰어서 아드리아 바다 건너서 이탈리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서방 상대로 이미 석유가스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면 진짜 얄미워 죽겠는 게 아제르바이잔이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그 조지아를 때린 거예요. 조지아를 때려가지고 저거를 두 군데나 만들었죠. 조지아 내부에 그 괴뢰국을 하나가 남오세티아 그 카프카즈 산맥의 남쪽.
중앙에. 또 하나가 저 흑해 연반의 압카지아. 그래서 이제 불장난을 하는 거지. 너희 말 안 들으면 너희 혼낼 거야. 조지한테. 너 더 이상 까불지 마. 아제르바이잔도 당연히 혼내야죠.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직접 러시아가 접경을 안 하거든. 조지아 건너서 있거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말 잘 들으니까 야, 우리 같이 기독교 믿잖아. 쟤들 회교 아니야. 네가 좀 손 좀 봐야지. 아르메니아가 겁 없이 yes sir 하고서 이제 딱 하고서 팬 거요. 패갖고 무슨 짓을 해놨냐. 예, 이게 오른쪽이 카스피해고 왼쪽이 터키입니다. 예.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위에는 러시아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그러죠. 러시아랑 접경이 돼 있네. 일부는.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의 이 서남부의 그 빨간 게 있잖아요. 저게 그전부터 불씨였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이 독립할 때 우리는 너희랑 달라. 우린 따로 갈 거야 해서 튀어나간대요. 나고노 카라바흐. 그런데 국제사회는 저걸 아제르바이잔이 일부러 인정을 해요. 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저 회색지대가 아르메니아가 그동안 전쟁을 벌려서 점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이 러시아의 그 명령을 받고 저 전쟁을 벌려서 회색지대를 점령한 다음에 저 카키색, 저 카키색을 저 빨간색, 벽돌색이랑 결합을 시켜서 거기다가 나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트사크. 그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나고노 카라바흐 애들이 자기들이 따로 나라라고 막 주장하는데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그것도 다루기 힘든데 옆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이고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나고노 카라바흐랑 합쳐 가지고 그걸로 국가를 선포를 하고 그거를 러시아를 대리해 가지고 니들이 우리한테 칼질을 해.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갈고 있다고요. 아르메니아를. 그게 이번에 친 거예요. 보니까 러시아 이제 무너지게 생겼거든. 최소한 푸틴은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력화되게 생겼거든. 그런데 또 여기가 또 아주 그 역사적으로 복잡한 게 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항상 줄을 잘못 쓰고 여기저기 가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120년 전쯤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널널했을 때 투르크인 저게다 오스만 투르크 지역인데 거기랑 싸워갖고 그때 100만 명 정도가 인종 청소를 당해요. 아르메니아가.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가 굉장히 잔인한 제노사이드였습니다. 저 지역에서 최근에 벌어진 제노사이드로 한 120년 전쯤 될 거예요. 100만 명이라고 주장돼요. 문제가 뭐냐. 지금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지금 아제르바이잔과 벌어지는 일도 그 제노사이드의 연장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실제로는 그 제노사이드랑 별로 관계가 없거든. 그건 터키랑 관계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게 가서 그냥 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너 좀 싸우지 마. 지금 저게 포커스는 지금 우크라이나. 야 세상 그렇게 지방방송 꺼. 아 그것만 하면 되잖아. 가서 온 데가 이게 그 제노사이드 당한 사람들 추모공원이에요. 추모 기념공원. 저쯤 되면 저 뭐 하자는 수야. 지금 저렇게 온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미국 그늘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 잘 들어왔어 하면서 아르메니아가 미국 그늘로 들어와. 그래서 잘 들어왔어. 아르메니아 환영해. 아르메니아 동지. 그러고서 아제르바이잔을 컨트롤 해줘. 그래도 미국이 저런 짓 못해요, 이젠.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요번 우크라 같이 로컬이 그 방향으로 치달을 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걸 할 수 있지. 로컬끼리 지들이 전쟁 붙었는데 가서 뜯어말리고 그거 힘 쓸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로컬끼리 잡아 죽이든 말든 그건 니들 알아서 해. 타직스탄이랑 타지키스탄이랑 키르기즈스탄이 서로 인구의 절반씩 잡아 죽이는 거 그거 미국이 어떻게 신경 쓰겠냐. 그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들어앉아서 그 짓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저거 한번 힘겨루기가 결판 나야 될 사안이거든. 단지 지금 타이밍이 중앙방송이 지금 중요한 중앙 드라마가 지금 저기 본방사수를 해야 되는데 지방방송이 나오면 웃기잖아. 야 지금 본방사수 타임이야. 지방방송 꺼. 그걸 하러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게 지금 아르메니아가
우리는 100만 명이 희생당한 정의로운 희생자입니다. 우리의 피가 우리의 정의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러시아에 청부업을 했단 말이에요. 폭력 청부업을. 그것도 100만 명 희생자랑 별 상관도 없는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저 아주 복잡한 사정이거든요. 저기 가서 100만 명의 정의로운 희생자를 제가 지금 늦게나마 해서 추모합니다. 이게 뭔 꼴이냐고 이게. 참 차라리 백모가 가서 울어주는 게 낫겠구만. 나 그래서 저 펠로시 아주 위험하고 진정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게 100번 잘했어. 저 아주 악어의 눈물이지, 악어의 눈물. 펠로시가 지금 미국 국무부나 지금 CIA나 뭐 이런 정보계통 사람들한테 나도 쓸모가 있어요. 나도 쓸모가 있어요. 이걸 지금 증명하려는 것 같아. 나 참. 이게 무슨 쓸모래.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무슨 일 벌어지냐? 이거 지금 외국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지금 그 현실파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을 반역죄 혹은 이렇게 해서 푸틴 탄핵해야 된다, 푸틴 물러나야 된다 이 주장하는 걸 저 현실파라 그랬고요. 무슨 소리야? 저 푸틴이 우유부단해서 말이야. 국민 총동원을 못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지. 러시아가 우리 위대한 슬라브 제국 러시아가 국민 총동원하고 우리 진짜 힘을 쓰면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는 납작하게 밟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주전파죠. 주전파와 현실파가 공통점이 있어요. 푸틴 물러나야 된다가 공통점이에요. 둘 다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 유튜브에서 푸틴 물러나야 된다요. 그리고 둘 다 알아. 그게 자기들의 공통점이래. 현실파의 그 서명, 그 푸틴 사임 서명, 사임 촉구, 청원서 서명한 그 페테르부르크의 그 정치인, 그 소장 정치인 하는 말이 푸틴 사임 요구하는 건 저희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 주전파들도 그거 요구하고 있어요. 알아, 서로. 푸틴 사임에 관한 통일전선이 형성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정치가 그렇습니다. 둘은 전의 입장이 다르죠. 현실파는 뭐냐면 푸틴 나라 망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서방이 일치단결해서 저 우크라 뒤에 있고 우크라 국민들 자신들은 열받아가지고 지금 100만 명이 정예 병력으로 변신을 했는데 저거 어떻게 해보냐. 빨리 손 털어야 된다. 저거 손절해야 돼. 우크라 전쟁. 이게 현실파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러시아 골로 가는 거야. 주전파는 지금이라도 국민 총동원해서 핵전쟁 각오하고 우크라 밟으면 된다는 게 주전파예요. 그 겉으로 보면 180도 다르잖아. 근데 뭐예요? 푸틴 제거라는 그 공통 플랫폼에서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푸틴 제거한 다음엔 사실 주전파는 저게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저렇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전파는 슬며시 물러앉게 되지. 깨끗거리면서. 그 현실파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통일 과정에서 친서관계 그룹 형성해서 권력투쟁이 진행되죠. 현실파였다가 주전파 넘어가고 주전파였다가 현실파 넘어오고. 저기 무슨 러시아의 현실파에 무슨 승부관계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다 패거리 짜고서 야 푸틴 안 되겠는데? 빨리 날려. 그렇게 말 도는 거거든요. 지금 그 권력 핵심들 사이에서. 말 도는 거예요. 그래 말이 도는 거라고 저게. 그러니까 이게 그 1920년대 독일에서 보면요. 하루는 나치하다가 다음 날은 극렬 공산주의에, 그 다음 날은 다시 나치해, 그 다음 날은 다시 극렬 공산주의에. 저 아사리판에서는요. 깃발 바꿔 달고 좌판 이렇게 놨다 거꾸로 놨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런 일 벌어져요. 이런 역설로 그득 차 있어요. 저런 아주 야비한 역설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위대한 정치에는 역설이 있어요. 우남 이승만 왕실의 혈통을 이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왕실을 그야말로
거지로 만들어버렸잖아. 혁명이 없었는데 왕실 재산이 영원이야. 그런 나라 없어요, 전 세계에. 혁명이 있은 다음에 왕실의 재산을 뺏었지. 왕실의 재산이 없잖아, 대한민국이. 왕실 재산 영원. 전주희 씨 문 중에 일부가 왕실복원 하는 게 그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여순발란 때 남로당 핵심으로서 공산주의에 물든 청년 장교들을 포섭해서 조직하는 책임자였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세계 공산 진영이 무너지게 되는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 세계시장 속에서 그거를 증명해내고 대한민국을 반공의 보루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 그렇게 격렬하게 데모한 이유가 저거 틀림없이 남미 같은 군부 훈탁한다예요. 그럼 나라 망한다였어요. 그런데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데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그 원래의 품성이나 관점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남미의 훈타랑은 달라. 남미의 그 군부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자기 입장에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작품으로 남겨놓은 그 경제 안정화 정책, 즉 시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 정책 가지고 쭉 밀었죠, 끝까지.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천진국으로 가는 궤도에 딱 열차를 진입을 시켜놨지. 그리고 노태우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비교적 큰 대가 없이 잘 그 길로 계속 가고, 또 그 와중에 또 러시아 멸망하니까 뭐 미국이 시키니까 러시아 가서 뭐도 하는데 또 돈 준 거 이렇게 엿바꿔 갖고 저기 불금 사업도 끌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러시아 무슨 뭐 우리 그 미사일이라든지 뭐 우리 에이사 레이더가 우리가 한 건 그 원리를 러시아에서 배운 거예요. 초음속 미사일, 천궁, 뭐다 탄도 미사일, 이거 고체 미사일 이 종류를 다 러시아에서 배웠다고 그때. 심지어 게이트 흑표 전차, 그거 러시아 전차의 일부 장점을 흡수했어요. 그때 그런 거 다 갖고 왔거든. 그다음 김대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남미에 무능하고 부패한 신군부가 돼야 될 사람들이야. 훈타가. 그래도 역설이거든. 저렇게 굉장히 훌륭한 업적으로 자기의 군부 인맥을 저기에 동원해서 썼다고요. 김대중, 저 별로 욕 안 해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언제 한번 말했잖아. 저 사람 뭐에 욕을 먹어야 되냐면 특정 지역 사람들 홀려갖고 90몇 프로로 딱 묶어놓은 거. 그거 엄청난 짓 한 거예요. 순상님이 빗주락을 들고 찍으라 그러면 우리는 찍는다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제가 들은 거요. 순상님이 빗주락을 들고, 그 빗자루를 빗주락이라 그러잖아. 순상님이 빗주락을 들고 찍으라 그러면 우리 찍는다게요. 그 사람 진짜 그거는 100년이 지나도 그거는 저기 뼈가 그 흙 속에서 썩어도 치러야 될 업보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아주 역설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 지금 소주성이나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지독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대중경제론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시장경제 해버렸잖아. IMF 이겨내려고. 그리고 정보기술이란 거 물고 화두를 텄죠. 상징연출을 잘해서. 그건 장점이죠. 그건 역설이죠. 노무현도 전 역설이라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체포돼서 총살당해야 마땅한 대통령 노무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왜냐? 일단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때가 평양이니까. 거기에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의사당 같은 건물 가서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태연하게 적은 사람 아니요. 북한 헌법에 주권의 주체는 누군데? 누구한테 있는데? 김일성 공화국인데. 김일성이 주권자인데. 그래서 김일성이 영생하잖아. 그래서 땅에도 못 묻잖아. 근데 인민이 주권의 주인이야? 능지처참해야 될 소리예요. 그걸 태연하게 적어. 역설이죠. 그리고 그냥 그 주사파 그냥 줄줄이 간첩 일심에 이런 거 그냥 다 청와대로 불러서 키웠는데 동시에 GPR,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 미국과의 FTA, 강정 해군 기지, 그것도 노무현 작품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절반쯤은 역설이에요. 탄핵 정국의 칼잡이 아니야. 근데 이쪽에 왔잖아. 역설이지. 이제 그 역설을 얼마나 근사하게 완성시킬지 모르겠어. 전 역설 완성해 달라 이거야. 당신 역설의 게임이에요. 정치는 완전히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요. 이렇게 가서 퍽 간다고 이게. 근데 그게 제대로 간 길에서 유의미하게 가면 좋아요. 이게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아무데나 막 이러면 이제 골 아픈 건데 이제 러시아 같으면 이제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거를 누가 막아주냐? 12개 나라, 12개국 솔리다리티, 12개국 연대가 그걸 막아줍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리고 12개국 연대에 있어서 한국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자, 어디가 12개국이냐? 일단 동유럽, 저도 동유럽 하지만 이 동유럽이 참 이게 헷갈려요. CIA 기준으로 하면요. 동유럽은 어디까지가 동유럽이냐?